지난주 SBS 뉴스토리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주제는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이용한 연예인 탈세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세무사님, 저도 가족 법인이 있는데 저는 괜찮은 건가요? 이게 연예인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지금 일반인 법인도 똑같은 패턴으로 추징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져가실 것 3가지입니다. 첫째, 연예인과 일반인의 법인 탈세 패턴이 왜 구조적으로 같은지. 둘째, 부동산 임대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무엇인지, 왜 이걸 피하려다 범칙 행위로 번지는지. 셋째, 내 가족법인을 지금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 후반에 가족법인 운영 중이신 분들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포인트 알려드립니다. 현장에서 제가 가장 자주 발견하는 위험 신호들입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저는 국세청에서 11년간 세무조사를 담당했고 이후 3일회계법인에서 7년간 대기업 세무조사 대응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VIP 자산가분들의 상속 증여 컨설팅과 세무조사 대응을 하고 있는 나태현 세무사 국세남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로 수십억 원을 추징받았다는 뉴스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200억 원 추징 기사도 있었죠. 이 사건들의 구조를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개인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가장하고 분산시켜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회피하려 했다. 현행세법상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통상 20% 이하 구간이 적용됩니다. 수십억 원대 수입에서 이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국세청의 과세 논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연예인이 출연하고 광고를 찍어서 번 돈을 법인 명의로 받았더라도 그 법인이 실질 역할과 기능, 기여를 한 바가 없다면 소득은 여전히 개인의 것으로 보는 겁니다. 법인 명의 계약은 외형일 뿐, 세법은 실질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연예인만의 이야기일까요? 일반인 가족법인도 똑같습니다. 국세청 2026년 2월 보도자료. 2026년 2월 22일 국세청이 유튜버, 부동산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부동산 세무 분야 유튜버 사업자 적발 내용입니다. 국세청이 명시한 탈루 패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부동산 유튜버들은 공히 배우자 또는 지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나 본인이 지배하는 무늬만 법인에 벌어들인 수익 금액을 분산하여 소득세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앞에 연예인 사례와 구조가 동일합니다. 광고 수익, 강의료를 배우자 사업장이나 가족법인으로 쪼개서 누진세율을 낮춘 것입니다. 이 유튜버들은 연예인처럼 유명인이 아니고 구독자 규모와 인지도가 조금 높은 일반 크리에이터들입니다. 규모가 연예인에 미치지 못해도 구조가 같으면 추징 논리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대가족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이걸 피하려다 범칙행위로 번집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동산 유튜버가 지배하는 법인이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짓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인데 처음 들으시면 왜 굳이 허위 매출을 만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정컨대 임대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 납세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족 지분으로 구성된 소규모 임대 법인은 특성상 외부 감시가 거의 없습니다.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쓰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가공 경비를 처리해도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과세당국이 모든 법인을 일일이 세무조사할 행정력도 없습니다. 기사와 같은 사회적 배경으로 입법자가 고안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부 세무 전문가가 장부를 직접 검토하고 서명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라. 세무사나 회계사가 장부를 들여다보고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사후에 이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세무대리인도 징계를 받습니다. 이중 감시 체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페널티는
법인세율 최저 구간인 10%는 배제하고 무조건 20% 세율부터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임대법인의 경우 과표 금액이 2억을 안 넘는 경우도 많은데 최저 세율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법인으로 인한 절세 효과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요건 3가지. 개인 사업자의 성실 신고 확인은 업종별 수익 규모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수익 규모 기준이 아니라 법인의 구조와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세 신고 시 성실 신고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세율도 무조건 20%부터 적용이 되는데 부동산 가족법인은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첫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요건 둘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요건 셋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이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입니다. 자, 이제 보도자료의 사례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이 주업인 가족법인이 있습니다. 임대업인이 상시 근로자도 5인 미만이고 가족 지분이 50% 초과입니다. 이 법인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입니다. 최저 세율을 적용 못 받으니 법인으로 한 절세 효과가 떨어지겠죠. 이걸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깨면 됩니다. 가장 건드리기 쉬운 것이 첫 번째 요건, 즉 임대소득 비중을 매출액의 50% 미만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임대수익 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모인 총 매출액을 키우면 됩니다. 임대수익 금액은 그대로인데 전체 매출이 늘면 임대 비중이 자연히 50%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 없는데도 다른 법인이나 사업체와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을 피하려다 조세범 처벌법상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수출하는 범칙 행위로 번질 수 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구조입니다. 가족법인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경각심을 들이다 보니 오해하실 수 있어서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탈세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라면 법인이라는 제도가 왜 있어 왔겠습니까? 가족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개인 소득세를 다 내고 남은 자금을 개인 명의 대신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케이스입니다. 부동산 임대법인, 금융투자법인이 대표적이죠. 이 구조는 세법이 허용하는 합법 절세입니다.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은 나와는 분리된 내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법인이라는 독립된 법인격이 보유하는 자산이고 그 이익을 내가 가져오려면 급여 또는 배당으로 인출해야 하며 그때 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꺼낼 방법이 없는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문제는 3가지입니다. 하나, 연예인 사례처럼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인위적 쪼개는 소득 분산. 둘, 성실신고 확인을 피하려는 허위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셋,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업무 경비로 처리하는 것. 이 3가지가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고 제대로만 운영하면 법인은 하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하셔야 할 체크포인트. 법인 운영 중이신 분들을 위해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견하는 위험 신호 3가지입니다. 하나, 내 개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법인 명의로 귀속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 없는 1인 법인의 강의료, 컨설팅 수입처럼 법인이 곧 본인이고 연예인 사례처럼 개인이 직접 활동해서 버는 소득과 법인의 소득이 구분이 없고 법인을 하는 이유가 조세 회피의 목적만 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전액 개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둘, 우리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합니까? 임대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고 가족 지분이 50%를 초과한다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입니다. 이걸 회피하기 위해 다른 매출을 임의적으로 부풀리는 순간 범칙 행위가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이 오히려 더 안전한 신고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셋, 법인카드 지출 전부 소명 가능하십니까? 자녀 학원비, 백화점 구매, 가족 식사 이런 지출이 법인카드로 처리되고 있다면 지금 즉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 전산에서 바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오늘 핵심 요약입니다.
하나, 소득 분산 추징은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2026년 2월 보도자료에서 명시했듯이 강의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을 분산한 일반인 1인 법인도 동일한 패턴으로 이미 조사받고 있습니다. 둘,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법인의 장부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줄이려 이걸 피하려다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단순 탈세를 넘어 조세 범칙 행위로 처리됩니다. 셋, 가족법인 자체는 합법입니다. 실체성 있게 제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가족법인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11년, 3일회계법인 7년, 20년 넘는 경력의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